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잠정 중단된다. 또한 공론조사 방식의 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조직 구성 등의 후속 조치는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근간은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지원단의 행정지원을 받는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의 전 과정을 설계 관리하는 총괄체계로 추진되었는데 공론화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먼저 전문성을 위해 공론화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였고 공정성을 위해 소통협의회와 검증위원회도 두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분야별로 각각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장으로 전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유방란 부원장, 김정인 교수,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교수, 이성재 교수,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 교수, 이윤석 교수, 갈등관리 분야에는 이희진 사무총장과 김원동 교수가 위촉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첫 번째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속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모으는 일이었고요. 또 2번째는 이 아주 극단적인 이 국론 분열에 가까운 의제에 대해서 뭔가 갈등을 이제 조정하고 해소하는 일, 이 2가지라고 봤는데요. 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첫 번째 일이 목표였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업무 지원은 물론 공론화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론화 결과 백서 발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자문위원을 두었는데 공론화 과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문 역할을 세세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분과 11명, 조사분과 2명, 수의분과 12명, 소통분과 4명 등 분과별로 총 2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참여단 선정, 학습토론 등 수의 과정 진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도 선정된다. 그로 인해 8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입찰 공고 등을 거쳐 8월 25일 한국리서치 컨소시엄과 시민참여형 조사 집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검증위원회와 소통협의회를 두었다. 이런 기조를 토대로 2017년 9월 8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제3자의 시각에서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수기 과정과 대국민 소통 노력에 이르기까지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객관성과 과학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조사가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실제로 이 공론조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홍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찬반 양측과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소통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공론화 과정의 주요 이슈에 대해 양측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는 것이었다. 전문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 조직이 갖추어졌고 또 전문 수행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들이 충분히 공론에 반영됐고 뿐만 아니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 이해 당사자, 간접 이해 당사자 포함된 소통협의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그분들과 협의와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금정위원회라는 제3의 객관성 금정기구가 구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을 통한 공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실행체계, 전문성 체계, 공정성 체계의 삼위일체가 대단히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들이 이번에 공론화의 성공 요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리 569기 공론화 의제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제의 특징을 고려해 새로운 공론화 조사 형태가 제시된다. 신고리 569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조사는 기존의 공론화 기법을 참고로 하되 한국형 공론화 기법인 시민 참여형 조사를 개발 시도했다. 대표성은 보다 더 엄정했고 수기성은 다양하고 충분했고 대국민 소통은 보다 더 확장된 3대 기조의 노력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공론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인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와 동일한 여건에서 여론을 파악하고 공론조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의 1차 조사와 토론회 전후에 각각 한 번씩 2차례 등 총 3회 조사를 시행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9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조사는 의제가 대단히 위중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오리엔테이션에서 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함으로써 모두 4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역대 공론조사에서 종합토론회 이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조사 부문을 설계해야 하는 위원회 조사분과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1차 조사 목표 표본 크기와 시민 참여단 규모를 확정하는 문제였다. 조사 설계의 첫 번째 원칙은 역대 어느 공론조사보다 엄정한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 참여단 선정 단계에서 확률 추출을 고려하여 최소 5배수 이상 후보군 확보를 목표로 했고 1차 조사 참여자 중 참여 동의율이 10%에서 20% 수준이 될 것을 가정해 1차 조사 목표 표본 크기를 2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그 후 50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3차례 더 조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는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참여단이 350명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은 국내 유사 공론조사였던 사용 후 해결료 공론조사의 최종 참여율 70%와 해외에서 수행된 공론조사의 평균 참여율 75%를 감안한 설정이었다. 공론조사용 공론화 기법은 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여론조사를 시행해 여론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이것은 수기에 따른 여론, 공론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결국 조사와 수기 프로그램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한국형 공론조사인 시민참여형 조사 역시 조사와 수기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고리 569기 시민참여형 조사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각종 수기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수기의 다양성이나 충분성 측면에서 지금껏 시행된 국내외 어떤 공론조사보다 수기성이 강화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학습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단도 그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기획해서 설계하는 그런 전체 과정을 수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의 기본 과정과 보강 과정을 준비하여 시민 참여단에게 제공하였다. 기본 수기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종합 토론회를 기준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시민 참여단 확정부터 오리엔테이션까지는 개인적인 관심에 머물던 수기가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본격 수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그 후 자료집, 이러닝 학습 과정을 통해 심화 단계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수기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박 3일 종합 토론회는 분임 토의와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을 통해 본 의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보강 과정은 지역 순회 토론회, TV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미래세대 토론회 등 모든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를 시민 참여단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수기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과 정보의 객관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7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포함의 시 거기에 분기로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17년 8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경청하고자 하였다. 홈페이지는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운영되었고, 그게 위원회 소개, 왜 공론화인가, 공론화 참여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 공론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매일 1회씩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나 아까 말씀드린 다음 같은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시민 참여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오가는 길에서 각 도시에 이제 중심지에 있는 그 전광판 같은 거 통해서 이런 방식들이 다 일종의 대국민 소통의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그리고 공론화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제작하려 하였고, 그와 더불어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주 정기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고 공론화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과 종합토론회의 경우 수기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수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원하지 않는 시민참여단과 조사 결과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취재 지원 가이드를 별도로 만들어 기자단에게 배포한다. 공론화 과정을 설계 운영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은 공정성과 수용성 담보를 위해 필수 절차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직접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인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소통협의회는 공론화 이슈에 대해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공론 방식 설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통 채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협의회 진행 과정에 다수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때도 있었지만 힘든 고비마다 양측의 대승적 협조를 구함으로써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공론화 의제와 밀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위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 중 하나였다. 자, 우리 요구사항은 버스가 하지만 간담회 진행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당초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방문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울산 지역 건설 재개 측 이해 관계자는
방문 일주일 전 요구사항 5가지 수용을 전제로 간담회 참석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위원회는 즉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나 간담회는 거부되었다. 우리 주민들이 살고 먹고 했던 장소입니다. 결국 이날 건설 현장 방문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사정을 듣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건설 중단 측 지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울산 지역과 부산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론화 추진 과정상 의문점에 대한 문의 응답과 토론회 개최 횟수 증가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이었다.